안녕하십니까. 덕콩맨입니다. 조리기능사 5편 한식편입니다. 오늘 할 과목은 오직 한식 조리기능사에만 해당이 되고요. 양식, 중식, 일식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식편이라는 거 알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강의 재료는 제가 지은 문제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란에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의 상차림은 3첩, 5첩, 7첩, 9첩, 12첩으로 나눈다. 첩수에 포함되는 개념, 첩수에 포함되는 것은 이 몇 첩 몇 첩 하는 거, 이 첩수는 뭐냐면은 반찬 담는 그릇, 이것이 첩수입니다. 근데 이 반찬에 들어가지 않는 거, 김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 국, 밥은 이 첩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첩수에 포함되는 것은 생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죽을 쓰는 냄비가 솥은 얇은 재질이 좋다 그랬는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얇은이 아니라 뭡니까? 두꺼운, 쇠속 같은 그런 두꺼운 재질의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물의 양은 쌀 용량의 5, 6배 정도가 적당하다. 맞습니다. 간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다? 틀렸죠. 간은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죽을 쓰는 동안에 자주 저어주는 것이 좋다? 이따금씩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주는 아니죠. 그래서 간혹, 이따금, 넣지만 않을 정도죠. 그렇다면 맞는 것은 그러네요. 2번. 일반적인 죽은 물의 양이 쌀의 용량의 5, 6배 정도가 적당하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죽을 쓰는 냄비나 솥은 두꺼운 재질이 좋고 간은 이 간을 맞추는 것은 부드럽게 퍼진 후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죽을 쓰는 동안에 나무주걱 사용하고 너무 자주 저어주지 않도록 한다. 이따금씩 저어주는 게 필요하죠. 밑이 눌지 않을 정도로만요. 다음 중 찌개와 국물의 건더기 비율. 즉 찌개에서 건더기 비율을 물었습니다. 찌개에서 건더기 비율. 4대 6 정도가 좋습니다. 이건 국물, 이건 건더기. 그러니까 찌개는 건더기가 더 많죠. 그래서 4대 6 정도가 좋다. 찌개는 국물과 건더기의 비율이 4대 6 정도다. 쉽게 말해서 찌개는 뭐가 더 많다? 건더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국물보다도. 그래서 건더기를 먹기 위한 음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상차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만 한번 보면 밥이 상이 이렇게 있으면 밥이 어디에 있나요? 밥이 여기가 밥이고 여기가 국이죠. 그리고 이제 젓가락이 여기 놓이죠. 밥이 좌측, 국이 우측에 놓이죠. 근데 여기서는 밥은 상의 앞에 오른쪽, 그래서 틀렸죠. 밥이 왼쪽, 국은 오른쪽. 그래서 정답은 이것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은 밥물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년에 들어갈 수치가 알맞은 것은 밥물은 물을 어느 정도 합니까? 쌀과 물이다. 그러면 물은 쌀의 용량, 즉 쌀의 부피죠. 예, 부피의 1.5배 물이 부피로 하면 1.5배, 무게 중량으로 하면 1.5배.
그래서 1.2, 1.5, 2번이 되겠네요. 예, 부피로 하면 물이 쌀의 1.2배, 중량으로 하면 물이 쌀의 1.5배. 그 정도로 해서 반물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로 하면 1.2배, 중량으로 하면 1.5배. 뭐가요? 물이 쌀의 1.2배, 1.5배입니다. 명절이나 축하연, 회식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차리는 상차림. 명절이나 축하연, 손님들, 뭐가 나오죠? 겨자상이 나오죠? 겨자상. 명절이나 축하연, 회식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 차리는 상차림. 겨자상이라고. 여기 인매상은 뭐죠? 인매상. 이거는 입가심하는 그냥 주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입맛을 다시는 그런 게 있어요. 인매상. 잔치 때 큰 상을 받기 전에 큰 상 나오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차려 대접하는 상차림. 요게 인매상. 뭐 다과상은 다 아는 것이고요. 다과 나오는 거. 수라상은 임금님이 먹는 진지 잡수는 거. 이게 수라상이죠. 징저상이. 한식의 월가채에 해당하는 조리법은 월가채. 이 월가가 뭡니까? 월가가 이게 호박이에요. 호박. 이 호박을 데쳐가지고 돌려깎기 해가지고 예, 이 호박 사이에다가 이제 많은 야채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데쳐서 데쳐서 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게 숙체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식의 월가채에 해당하는 조리법은 그러면 그것은 숙체조리가 되고 숙체는 채소를 데치는 것이에요. 숙회는 뭐죠? 숙회는 데쳐서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숙회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단순히 데치는 거죠. 숙체는. 그래서 월가채에 해당하는 조리법은 그러면 숙체조리인데요. 숙체조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월가는 이런 호박을 말하고 월가채는 보시다시피 그 호박으로 이렇게 둘렀죠. 호박으로. 그리고 가운데다가 여러 야채들을 박았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하냐면 데쳐서 사용합니다. 데쳤기 때문에 숙체조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반찬 그릇으로 숫자에 따라서 첩수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으로 결정하는 이 그릇의 명칭은 뭐냐? 한 첩, 두 첩 하는 그 첩이 뭐냐는 거죠. 첩자 들어가는 거. 이게 쟁첩이 쟁첩. 쟁첩이라고 한다. 그 그릇, 한 첩, 두 첩 하는 그 그릇의 명칭은 쟁첩이고, 쟁첩은 어떻게 생겼냐? 요런 그릇이 이게 쟁첩이에요. 이 반찬 그릇 있잖아요. 이게 쟁첩.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간장 담고 이런 거. 이거 종기라고 그럽니다. 다음은 국과 탕의 육수를 우려낼 때 끓이는 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시간으로 알맞은 것은 고기도 사용하면서 맑은 육수를 내기에 이런 고기도 쓴다는 거예요. 고기도. 음. 그리고 육수도 낸다. 고기도 쓰고 육수도 낸다. 그것은 어느 정도를 삶으면 적당하냐. 그 다음에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고기는 국물만 내는 데 사용된다. 즉 육수만 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얼마 정도 끓이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예. 고기도 사용하면 좀 적게 끓여야죠. 너무 끓여버리면 팍팍해서 못 먹으니까. 육수만 낸다 그러면 좀 많이 끓여야죠. 고기와 육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약 2시간 정도를 끓이면 되고 육수만 사용하는 것은 3시간 정도 끓인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육수 내는 것은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육수만 순수하게 국물만 뽑아서 먹겠다 그러면 좀 더 오래 달려요. 3시간 정도. 그래서 예, 고기와 육수 위에 거 고기와 육수를 쓰는 거 밑에 것은 육수만 쓰는 거 그것은 3시간 고기와 육수를 쓰는 것은 2시간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육수를 동시에 쓰면 2시간 정도 보고
육수만 쓰려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를 끓이는 것이 좋다. 한국은 계절에 따라 식기 재질을 달리 사용한다. 여름철 식기로 적절한 것. 여름철 식기.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여름철 식기로는 도자기가 적정하다. 중앙 중심의 대칭으로 가장 균형적인 형태이며 안정감이 느껴지나 단순화되기 쉬운 그릇 담기 형태는 예, 이렇게 그릇이 있다면 좌우 대칭 이쪽에 일정한 거 놓고 이쪽에 일정한 거 놓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조금 단조롭기는 하죠. 그래서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해서 가장 균형적인 형태이고 안정감이 느껴지지만 너무 단순화되기 쉬운 그릇 담기 형태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다. 다음 중 다시마 표면의 하얀 분말 몇 번 다뤄서 아시겠죠? 만리톨이라고도 하고 마니트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마니트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 표면의 하얀 분말은 씻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마니트 또는 마니틀, 만리톨 뭐 이런 말로 쓰죠. 다시마의 맛을 내는 성분이다. 물에 씻지 않고 조리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음식에 넣으면 몸에 이롭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를 골고루 넣었다는 데서 유래한 한식의 용어 양념이죠. 원래는 이제 이 양념이 이거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요 약,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요 약이라는 생각으로 이롭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에 넣으면 몸에 이롭다. 이게 약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념자. 그래서 약염인데 이거 이어서 발음하다 보니까 양념이 됐다. 요 소리 유력하죠. 그래서 원래는 약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거니까 많이 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양념을 넣은 거죠. 그래서 골고루 넣었다라는 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약이라고 생각이 넣었다고 해서 양념이 됐나 보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냉동한 육개장의 해동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냉동한 육개장, 뭐 피자 이런 것은 바로 가열하죠. 바로 가열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 해동한다고 오래 놔두고는 맛이 변해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냉동한 육개장 어떻게 먹습니까? 냉동식품 그대로 바로 가열해버린다. 그래서 냉동한 찌개와 국류는 냉동식품 그대로 가열해서 해동하는 것이 맛과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세균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데 좋다. 그래서 냉동한 육개장은 바로 가열해버린다. 숙취 재료로 쓰게 될 오래된 건 고사리, 마른 고사리를 부드럽게 데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론 이제 삶아야겠죠. 삶 되게 물에다가 뭘 넣어줘? 소다. 소다를 넣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식소다를 넣어가지고 데치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장을 담그거나 간장, 채소, 생선의 절임용으로 사용하는 천연소금. 예, 배추 절일 때 쓰는 천연소금 뭘 쓰죠? 예, 천연소금을 쓰죠. 이 천연소금을 일명 다른 말로 굵은 소금 또는 호령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천연소금이나 굵은 소금이나 호렴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선절임 하거나 장 담그거나 배추 절이거나 그럴 때 쓰는 것을 천연소금, 호렴, 굵은 소금 이런 말로 쓴다. 호렴이 되겠습니다. 콩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액화시켜서 만든 화학간장 그리고 염분이 20% 정도인 거. 그럼 뭐죠 이거는? 진간장. 콩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액화시켜 만든 화학간장으로 18 내지 20%인 염도가 18 내지 20%인 것은 진간장.
죽을 끓일 때는 죽에 들어갈 재료를 죽의 형태에 따라 분쇄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죽재료를 분쇄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파괴로 유용성분의 추출과 분리를 쉽게 한다. 맞죠? 예, 유용성분이 잘 우려나도록 일정한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맛을 좋게 한다. 맞습니다. 원료의 표면적을 감소시켜 열 전달 물질의 이동을 촉진시킨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자, 잘게 부수면 표면적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잘게 부수면 표면적이 증가하죠. 그죠? 이만한 그 하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크게 하면 표면적이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른다. 자른 다음에 잘게 자를수록 어때요? 이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표면적이. 전체 표면적. 그래서 원리의 표면적을 감소시켜 이게 틀렸고요. 표면적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열 전달 물질이 많이 전달되겠죠. 예, 그 표면적으로. 그러면 이동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원료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열 전달 물질의 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래야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까? 3번이고요. 분말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재료 혼합 또는 조합시킬 경우에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식 조리 작업에 사용하는 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 예, 한식에 쓰는 칼 30에서 35cm 길이가요. 30에서 35cm.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30cm 자 정도의 길이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예, 그 정도의 길이의 칼이다. 생강을 생선 육수에 사용할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생강을. 근데 생선에다가 이 생강을 언제쯤 넣느냐 하는 거예요. 10분 전쯤에 10분 전쯤 요리 끝내기 10분 전쯤에 그래야 냄새를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요리 끝내기 10분 전쯤에 생강을 투입한다. 꽈리고추를 보관하기에 알맞은 온도 5 내지 7도. 논두량 찍어주십시오. 꽈리고추를 보관하기에 알맞은 온도는 5도에서 7도 사이다. 다음 식초 중에서 곡물이나 과실을 발효시켜 발효간장 어떤 간장이죠? 양조식초죠. 양조식초. 발효간장 그러면 양조식초입니다. 그리고 합성식초와 혼성식초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생선전에 적당한 생선과 구이나 조림에 적당한 생선. 자, 생선전에 적당한 생선은 흰살 생선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동태나 민어나 이런 거. 흰살 생선. 그 다음에 구이나 조림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죠? 붉은살 생선, 고등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죠. 구이나 조림물은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림 이런 거. 그래서 흰살 생선은 주로 전 부치는 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민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이나 조림에는 고등어. 그럼 앞에는 흰살 생선, 뒤에는 붉은살 생선 나오면 되겠죠. 민어는 생선전에, 고등어는 구이나 조림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전은 지방이 적어 담백한 민어나 광어나 동태 등과 같은 흰살 생선을 선택하고, 구이나 조림은 지방이 많은 고등어, 꽁치 등 붉은살 생선을 선택한다. 대파를 분류해서 사용할 때, 찌개나 육수를 사용할 때 대파가 이렇게 있으면 이 흰살 부분은 뭐에다 넣죠? 이거는 깔끔하니까 이거 양념 부분에 넣죠. 그리고 요 위에 요 대파 부분, 요 잎사귀 부분, 요거는 뭐에 넣죠? 요건 국물 할 때 넣는다. 파란 부분.
그래서 대파를 분리해서 사용할 때 찌개나 육수를 할 때 찌개 육수에는 어떤 걸 넣죠? 이 파란 부분 넣죠. 파란 부분. 대파의 푸른 부분. 대파의 흰 부분은 음식이 깔끔해서 양념할 때 다져 넣는 거고, 푸른 부분은 찌개를 끓일 때, 육수를 낼 때 사용한다. 숙취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콩나물의 머리가 통통하고 검은 반점이 많은 것으로 고른다.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검은 반점, 이게 없어야 돼요. 맑고 투명해야죠. 검은 반점이 많은 거, 이런 거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비름은요, 비름나물은 줄기에 꽃술이 적고 꽃대가 없으며 줄기가 길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다. 맞죠? 숙주는 노란 꽃잎이 많이 피는 거 안 좋아요. 무자란 것도 안 좋고 살이 찌고 통통한 것은 좋지 않다. 이것도 맞죠. 숙주는 노란 꽃잎이 많이 피거나 무자랐거나 살이 찌고 너무 통통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는요? 숙주나물은. 콩나물은 머리가 통통하고 노란색을 띠며 검은 반점이 없고, 이제 검은 반점이 많은 것으로 띠는 거죠. 고가를 떼어낸 통잣을 고명으로 사용하는 요리가 아닌 거. 통잣을 고명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잣을 으깨 가지고 다진 잣을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근데 신선로나 전골이나 화채는 통잣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절판 밀쌈이 있는 잣은 다진 잣, 으깬 잣. 구절판 밀쌈 위에는 고명으로 다진 잣을 사용한다. 으깬 잣을 사용한다. 그림으로 보면 이게 구절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절판이 9개가 있죠. 그 위에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밀쌈이잖아요. 이 밀쌈 위에다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여기다 이제 잣 고명을 얹었어요. 파란 거 말고. 이게 지금 으깬 잣이란 말이에요. 다진 잣. 그래서 구절판 밀쌈 위에는 뭐가 넣는다? 통잣이 아니고 뭐다? 다진 잣을 넣는다. 밥조릿이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돌솥밥 위에 고명을 올릴 때는 밥이 보이지 않게 올린다. 맞습니다. 돌솥밥에 청포묵과 흰 기단에 고추장물이 흐르지 않도록 약고추장을 볶아서 올린다. 맞습니다. 오곡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지면 주걱으로 위아래를 잘 섞는다. 맞습니다. 콩나물밥은 콩나물이 잘 익도록 밥 먹기 2시간 전에 해두는 것이 좋다. 콩나물 이거 어때요? 삶아서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물기 다 마르고 그래가지고 질겨요. 그래서 콩나물 밥하고 같은 시간대에 해야지. 예, 이거 미리 2~3시간 전에 해놓는다 그러면 맛이 없어서 안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건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콩나물밥을 지어서 오래 두면 콩나물은 수분이 빠져버려서 가늘고 질겨지기 때문에 먹을 시간에 맞춰서 밥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장조림에 적당하지 않은 부위는 장조림에 적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고기가 질긴 부위라 해야 돼요. 질긴 부위. 이걸 가지고 장조림 해야 돼요. 돼지 삼겹살 가지고 장조림 하면 물러져서 안 되겠죠. 4번은 아니에요. 아롱사태나 뒷다리살이나 우둔살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장조림에 적당합니다. 장조림에 적당한 것은 소는 이러한 살, 돼지는 뒷다리살, 닭은 안심살. 이런 부분이 장조림에 적당한 부위입니다. 다음은 소고기를 재료로 하는 장국죽. 장국죽을 끓이는 과정이 일부이다. 가루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장국죽을 끓일 때는 두꺼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 소고기를 볶다가 부순 쌀을 넣고 쌀알이 뭐뭐 할 때까지 볶는다. 장국죽. 예, 예, 볶은 것을 이제 다시 이제 끓이는 건데 쌀알이 어떻게 되기까지 반투명해질 때까지.
소고기를 재료로 하는 장국죽을 끓이는 과정에서 우선 볶다가 이제 끓이잖아요. 근데 볶을 때는 어느 때까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투명해질 정도 되면 이제 물 좀 붓고, 그리고 이제 끓이면 되겠죠. 그래서 반투명해질 때까지 소고기를 볶다가 부순 쌀을 넣고 쌀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볶는 것은 반투명해질 때까지. 단오절에 먹는 음식으로 옳지 않은 거, 느티떡이죠. 요거는 초파일에 먹는 거죠. 4월 초파일. 수리, 시절판, 제호탕, 준치만두. 요것은 다 단오절에 먹는 음식. 눈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수리, 시절판, 제호탕, 준치만두. 느티떡은 4월 초파일에 먹는 떡이다. 느티떡은 초파일에 먹는 떡. 정답은 1번입니다. 죽은 사람이 먹는 밥. 제사상에 올린 밥을 뭐라고 해요? 매밥이라고 그러죠. 매를 올린다고. 죽은 사람이 먹는 밥, 매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밥, 제사상에 올라가는 밥. 이거를 매라고도 하고 또는 매밥이라고도 하죠. 죽은 사람이 먹는 밥을 표현하는 말로 매입니다. 엉군죽. 엉군죽이 뭐죠? 엉군죽. 쌀을 통째로 쓰는 죽, 통으로 쓰는 죽. 이게 엉군죽이죠. 쌀을 통으로 쓰는 죽. 이게 엉군죽입니다. 쌀을 반 정도 갈아서 만든 죽. 이런 것을 원미죽이라고 그러죠. 반알 정도. 근데 온쌀, 그, 온전한 쌀, 통쌀로 하는 것은 옹군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통으로 쓰면 옹군죽. 고와서 체에 받쳤다. 고와서 체에 받쳤다. 이건 뭐예요? 미음이에요, 미음. 고와 체에 받쳤다. 완전히 곱게 갈아서 만들었자. 이거 비단죽. 비단이 곱죠. 그래서 곱게 갈아. 이거 비단죽. 쌀을 반 정도 갈아서 이게 원미죽이야, 원미죽. 근데 통으로 그러면 이건 옹군죽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금의 종류와 설명을 연결할 좀 옳지 않은 것. 호령, 천일염, 굵은 소금, 입자가 크고 검이 색깔이 거무죽죽하다. 완전히 검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걸 맞는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제재형, 희고 입자가 곱다. 맞죠. 식탁형,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많고 장을 담그거나 채소를 떼서는 식탁에다 굵은 소금 넣는 사람이 있나요? 틀렸죠. 식탁에는 고운 소금을 넣지 이렇게 굵은 소금, 천일염 넣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배추 절일 때 쓰는 소금을 식탁에 넣고 쓸 리는 없죠. 가공염, 식탁염에다가 맛을 내는 성분을 첨가했다. 그렇죠. 이게 맛소금이죠. 맛소금. 가공염 맞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그렇죠. 식탁염은 고운 소금을 쓰지 굵은 소금 쓰는 사람은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화면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열매를 이용한 채소는 열매, 아까도 호박이죠. 시금치는 잎, 마늘은 뿌리 부분, 배추는 잎사귀와 줄기.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열매를 이용한 채소는 호박.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쌀의 품질 선별로 옳지 않은 것은 색은 윤기가 나고 입자가 정리되어야 한 것이다. 맞죠? 잘 건조되어 있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주식용 쌀 백미의 도 정도는 7 내지 9분 정도 된 것이 좋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주식용 쌀은 몇 분도죠? 몇 분도? 그렇죠. 10 내지 11분 정도. 요 정도 쌀이 좋죠. 일정한 양의 쌀로 직접 밥을 지어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이게 틀렸죠. 주식용 쌀 백미의 도 정도는 10에서 11분 정도 되는 것이 좋다.
주식용 쌀의 더 정도는 10 내지 11분 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육회 재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육회 재료 준비. 소고기는 일정한 굵기로 결방향으로 채 썬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일정한 굵기까지는 맞아요. 일정한 굵기까지는. 근데 결방향이 틀린 거죠. 육회에서 어떻게 됐을 때는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돼. 이래야 먹을 때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그래서 결방향으로 썰는 게 아니에요. 회는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육회에 사용하는 고기는 살코기인 우둔 부위를 사용한다. 고요.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힘줄이나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채를 썬 배는, 그렇죠. 육회에는 배가 나가죠. 변색을 방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설탕물에다 좀 담궈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건집니다. 그러면 변색 반지가 되는 거예요.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썹니다. 육회는. 단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금을 0.03% 정도 약간 넣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밥이 맛있죠. 약간 감기가 들어가면. pH 산도가 7, 8일 때 밥맛이 가장 좋다. 맞습니다. pH가 7 내지 8일 때 밥맛이 가장 좋답니다. 아밀로스의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이 높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아밀로스의 함량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이 점성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아밀로펙틴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어때요? 점질이 좋다. 찰기다 이 말이죠. 점성이 높다. 수확 직후에 쌀의 밥맛이 좋다. 그렇죠. 당연히 또 쌀이 맛있죠. 틀린 것은 아밀로스의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이 높다가 아니라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이 높다. 그래야 맞습니다.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이 높다. 이 부분도 지금 설명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대요. 아밀로펙틴은 긴 사슬이에요. 이것은 점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밀로스는 짧은 사슬 구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점성이 낮아요. 점성이 높다 그럴 때는 아밀로펙틴이 많아야 합니다. 쌀 침지 시간으로 밥맛이 가장 좋은 시간은, 즉 밥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쌀을 물에다 불려놔야 되느냐, 이걸 침지라고 그래요. 침지. 어느 정도? 30분. 30분 정도 물에 불렸다가 밥을 하는 것이 밥맛이 가장 좋습니다. 쌀 침지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약 3, 40분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불려놨다는 것이 밥맛이 가장 좋다. 이거를 침지 시간이라고 합니다. 침지 시간은 30분이 가장 밥맛이 좋다. 뜸들이기 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 자,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뜸들이기는 몇 분 정도 하는 게 좋죠? 뜸들이기. 15분 정도. 뜸들이기는 15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달걀 삶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달걀을 완숙하려면 98도 내지 100도에서 12분 정도 삶아야 한다. 이게 완숙하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죠. 삶은 달걀을 냉수에 즉시 담그면 부피가 수축해서 난각과의 공간이 생겨서 껍질이 잘 벗겨진다. 맞습니다. 바로 찬물에 담그면 껍질이 잘 벗겨지죠. 달걀을 오래 삶으면 난황 주위에 생기는 황화수소는 녹색을 띠며 이로 인해 녹변이 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난황 주위에 뭔가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생기죠? 황화수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황산 제1철, 황산 제1철이 생겨요.
그리고 녹색을 띈 게 아니라 어떤 색깔이죠? 약간 검은 그걸 뭐라 그래? 당근 오래 삶으면 그, 노른자 주위에 약간 검푸른 그렇죠. 검푸르다. 예, 검푸른 그런 색깔을 띠게 되죠. 이게 황산제일철 때문이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황화수소는 이 부분이 틀렸고 녹색이다라는 부분도 좀 아니죠. 검풀은 그 정도죠. 그렇게 녹변이 된다. 달걀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난황과 남백이 모두 응고한다. 이것은 맞아요. 완숙은 아니랄지라도 응고는 합니다. 70도 정도면. 그래서 보시다시피 황화수소가 틀렸다. 이게 황산 제1철이라 해야 되고 색깔은 검푸른색이다. 현대 죽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죽을 먹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죠? 구황식은 이건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별미로 먹거나 또는 병 들어가지고 최근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위가 쓰리다. 그래갖고 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병인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나는 왠지 죽이 너무 맛있더라 요즘에 그래서 이제 기호식으로 좋아하는 별미식, 병인식, 기호식으로 먹지 먹을 게 없었고 죽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현대의 죽의 기능은 아닙니다. 정답은 구황식이 되겠습니다. 녹두죽에 들어갈 녹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부터 보면 녹두는 세게 문질러 씹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하게 이렇게 부벼준다. 그 정도로 해야 합니다. 녹두에 10배 정도의 물을 부어 맞고요. 녹두가 쉽게 으깨질 정도로 푹 삶는다. 맞습니다. 이래야 고소하죠. 삶은 녹두를 체에 받쳐 걸으며 앙금을 가라앉힌다. 이것도 맞습니다. 녹두는 세게 문질러서 씹는 게 아니라 부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는 겁니다. 부종에 좋고 몸이 부을 때, 임산부들이 몸 부을 때 먹는 거 있죠. 호박죽이죠. 임신 중 요통, 복통, 하혈이 있을 때 좋은 죽은 호박죽입니다. 부종, 몸이 부을 때.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죽, 호박죽. 녹말에 물을 넣어 끓인 죽, 녹말에 물을 넣어 끓인 죽, 응입니다. 암죽, 암죽은 뭡니까? 암죽은, 암죽은 밤이나 곡식 등의 가루를 밥물에 타서 끓인 죽, 모유의 대형식으로 쓰였다. 이게 암죽입니다. 미음은 푹 고운 다음에 채로 받친 거, 채로 걸려낸 거, 이것이 미음입니다. 즙은 뭐, 예, 즙 짜서 먹는 거 아시겠죠? 쌀을 반으로 으깨서, 쌀을 반으로 으깨면 뭐라고 그랬어요? 원미죽. 옹군죽은 온쌀, 통쌀, 예, 통쌀이라고 그래요. 통쌀. 원, 옹군죽은 반미죽은 반으로 으깬 쌀, 반쌀. 로순죽. 타락죽은 이 타락이 뭐죠? 타락. 이 타락이 우유에 우유. 이 우유에다 쓴 죽. 그래서 쌀을 반으로 으깨서 쌀아기를 만들어서 만든 죽은 원미죽이다. 쌀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통쌀로 사용하면 옹군죽이고 쌀을 갈거나 쌀가루를 사용해서 쓴 죽, 갈아서 쓴 죽, 무리죽. 타락죽은 타락이 우유인데 네, 우유를 넣어서 끓인 죽을 타락죽이라고 합니다. 전처리 음식재료의 제조 과정에 쓰이는 어, 일반적인 염소 농도. 전처리 음식재료라는 것은 뭡니까 뭐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식 재료로 올리기 전에 먼저 소독을 하겠죠. 소독. 네? 어떤 소독 과정이 있겠죠. 그때 쓰는 것이 염소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염소를. 그 염소의 농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재료를 음식 만들기 전에 전처리할 때 소독약을 쓰는데 염소 농도를 그때는 50에서 100 ppm 정도로 해서 살균 작용과
제품의 갈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살균 작용을 위해서. 그래서 50에서 100 ppm. 전처리 음식 조리 제조 과정에 쓰이는 일반적인 염소의 농도 50에서 100 ppm입니다. 죽 조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재료인 곡물은 충분히 수분을 흡수시킨다. 맞죠? 일반적인 즉석의 물의 양은 5, 6배 정도. 5, 6배 정도 맞습니다. 처음부터 약불로 은근히 끓인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였다가 이후에 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중불, 약불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불이나 이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센 불로 확 끓여가지고 끓은 다음부터 약불로 끓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처음부터 약불로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간을 미리 하면 죽이 삭기 때문에 기호에 맞는 장을 곁들여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죽 나오면은 장까지 넣어갖고 그때 이제 간장을 해가지고 먹도록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강한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약한 불로 은근히 끓여준다. 모든 칼질의 기본이 되는 칼질법, 밀어썰기죠. 이제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실기 볼 때 이제 밀어썰기를 배울 거예요. 모든 칼질은 밀어썰기가 기본입니다. 안전사고가 적고 피로도도 적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질법은 밀어썰기다. 죽을 조리할 때 기물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스테인리스 안 쓰는 거 알겠죠? 죽 조리할 때 스테인리스 수저를 쓰면 삭는다고 그래서 쓰지 않죠. 나무 주걱 쓰거나 두꺼운 냄비 쓰고 믹서 맞습니다. 근데 1번은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대신에 나무 주걱을 사용해야 죽이 삭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한식의 조리 부분. 육류, 어패류, 채소류를 끓는 물에 삶거나 데친 다음에 고추장, 초고추장 찍어 먹는다.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는다. 그럼 뭐예요? 숙회. 그래서 문어 숙회, 문어를 살짝 데쳐가지고 찍어 먹는다. 오징어 데쳐서 찍어 먹는다. 미나리 데쳐서 찍어 먹으면 미나리 강해. 파 데쳐서 찍어 먹으면 파 강해. 숙회가 되겠습니다. 고추장으로 간을 한 찌개 명칭. 간장이나 소금으로 찌개를 한 게 아니라 고추장으로 간을 한다. 이런 찌개를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 감정은 국물이 적고 고추장으로 간을 한 찌개다. 고추장으로 간을 한 찌개는 감정이라고 한다. 애탕국, 비비축국, 생고사리국, 맑은 장국, 생선 맑은 장국, 냉이토장국. 원추리국은 어느 계절에 먹냐? 원추리 언제 나오죠? 봄에. 비비추 언제 나오죠? 연한 비비추 봄에. 이게 다 비비추. 그 다음에 애탕국, 쑥 같은 거 넣고 끓이는 것을 애탕국이라고 하죠. 쑥도 언제 나와요? 봄에. 이게 다 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봄철에. 애탕국, 봄철에 돋아나는 쑥에다 두부 넣고 소고기 넣고 그래서 끓인 국을 애탕국이라고 합니다. 애탕국은 쑥 넣고 끓인 국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봄철에 나온 재료들입니다. 찌개에 쓸 재료 손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선은 깨끗하게 씻은 후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긁어 비늘을 제거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생선을 잘 그리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있으면 비늘이 어떻게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로 긁어주면 비늘이 잘 안 긁어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리에서 머리 부분으로 긁어야 비늘이 잘 긁어진다.
비늘을 긁을 때는 꼬리에서 머리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긁어 비늘을 제거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예,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긁어야 이 비늘이 긁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3번 다시마는 뜨거운 물에 담가 감칠맛 성분을 우려낸다 그랬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차가운 물에 담가서 감칠맛 성분을 우려낸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게의 배 부분에 덮여 있는 삼각형의 딱지, 이거 떼내고 해야 돼요. 여기 많은 오물들이 묻어 있어요. 떼어내지 말고 쓰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떼어내지 말고가 틀린 거죠. 떼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낙지는 머리에 칼집을 내서 내장과 먹물이, 낙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머리에 칼집을 내고 내장과 먹물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은 2번 하나 맞죠?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얼큰하게 끓이는 탕이 아닌 거 그냥 아시겠죠? 추어탕이나 매운탕이나 육개장은 다 얼큰하게 끓였죠. 설렁탕은 이거는 그냥 전혀 얼큰한 맛은 안 나죠. 얼큰한 맛을 꼭 내려고 하면 다대기장 자기가 넣어서 먹어야겠죠. 그래서 얼큰하게 끓이는 탕이 아닌 것은 설렁탕입니다. 육수 사용을 할 때, 육수를 뺄 때 마늘 썰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마늘은 통째로 넣어야 돼요. 이걸 갈아서 넣거나 하게 되면 국이 어떻게 돼요? 혼탁해지죠. 그래서 육수 낼 때는 마늘이라든가 이런 건 다 통으로 넣습니다. 육수를 낼 때는 마늘을 썰지 않고 깐 마늘을 통째로 사용하면 국물이 깔끔하다. 국탕에서 사용할 국물을 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쌀뜨물을 이용할 때는 차를 좀 씻은 물은 버리고 두세 번 씻은 물을 국물에 이용한다. 의문의 여지 없이 맞습니다. 국물을 내는 데 쓸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떼지 말고, 그건 써서 못 먹어야 돼. 머리 떼고 내장 떼줘야지. 떼지 말고 그대로 찬물을 못 끓인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국물을 내는 조개는 모시조개나 바지락처럼 크기가 작은 것이 좋고 5 내지 10% 소금 농도에서 해감시킨다. 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크기가 작은 것이 좋고. 근데 소금 농도가 5 내지 10%이 부분은 틀린 것으로 봐야 돼요. 2% 정도 소금 농도, 그 정도에서 해감을 시켜야지. 5 내지 10% 가면 조개들이 다 입 닫아버리죠. 해감도 안 되겠죠. 국물을 내는데 쓸 다시마는 얇고 밝은 초록색을 띠는 것이 좋다. 이것도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다시마는 두껍고 약간 검은 빛을 내는 게 좋죠. 밝은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검은색을 띠는 거. 그래서 얇고도 틀렸고 밝은 초록색도 틀렸고, 두껍고 약간 검, 약간 검은색, 그 정도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 맞고요. 2, 3, 4는 전부 틀렸네요. 해감. 모시조개는 3 내지 4% 정도의 소금 농도에서, 바지락은 0.5 내지 1% 정도의 소금 농도에서 해감시킵니다. 5 내지 10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요, 해감 안 돼요. 그 바닷물 농도하고 거의 비슷해야만 해감을 하는 것이죠. 다시마는 두껍고 검은 빛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육수를 만들 때 적당하지 않은 재료. 자, 채소로 육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샐러리 같은 향이 아주 센 걸 넣으면 안 돼요. 예. 이쪽은 자기 특유의 냄새나 향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육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샐러리는 안 되고요. 무, 당근, 배추는 좋습니다. 그래서 샐러리처럼 향이 강한 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향으로 인해 주 요리가 맛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수로 쓰는 것은 이런 향이 강한 것은 안 됩니다. 국탕 양념 제조의 1차 숙성은 상온에서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다. 이게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나요? 1차 숙성은 상온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2 내지 4일 정도 숙성. 육수는 우려내어 냉각시킨다. 맞고요. 2차 숙성은 8 내지 12도에서 5 내지 10일 동안 숙성시킨다. 맞고요. 냉각된 혼합액에 부재료를 혼합한다. 맞습니다. 국탕의 양념장 제조에 있어서 1차 숙성은 2 내지 4일, 2차 숙성은 8 내지 12도에서 5일 내지 10일 동안 숙성. 네, 1차 숙성을 일주일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전복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감칠맛. 예, 감칠맛 그러면 글루탐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복의 감칠맛에는 아데닐산이 들어간답니다. 아데닐산. 아르지닌과 글리신과 베타인은 단맛을 낸대. 단맛. 그리고 이 고소하고 감칠맛을 내는 건 글루탐산 그리고 아데닐산입니다. 그리고 전복 속에 있는 이러한 성분들은 깊은 맛을 낸다. 근데 어떻든 간에 감칠맛을 내는 것은 글루탐산과 아데닐산이다. 멸치 국물을 낸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멸치는 머리와 뼈에 영양이 많으므로 통째로 사용한다. 답을 그냥 주는 거죠. 머리 떼내고 내장 떼내고 그리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멸치를 냄비에 살짝 볶다가 그대로 찬물을 부어 끓인다. 이래야 멸치의 그 비린내가 안 나는 거죠. 살짝 볶다가 해야. 이건 맞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5분 정도 끓인 후에 불을 끄고 10 내지 15분 우려낸 후 체액을 사용한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와 잔맛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멸치 국물 낼 때입니다. 그럼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찌개에 쓸 생선 손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물 생선의 비린내 성분인 피페리딘은 내장 부분에 많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민물 생선의 비린내 성분의 피페리딘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내장 부분이 아니라 비린내는 주로 어디서 난다고요? 생선이든 민물 생선이든 전부 다 그렇죠. 비늘 부분, 껍질 부분 여기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계속 씻으면은 이 비린내가 거의 없어진다. 생선을 씻을 때 소금물보다는 뭐다?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생선을 용도에 맞게 자른 뒤에는 그때 이제부터는 물로 씻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흐르는 물에 표피 그리고 아가미 내장순으로 씻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민물 생선의 비린내 성분인 피페리딘은 내장 부분에 많다 하는 것이 틀렸다고 그랬죠. 이것은 껍질 부분, 표피 부분에 많다. 생선의 비린내 성분인 트리메탈라민과 민물 생선의 피페리딘, 비린내 생선은 생선의 표피, 껍질 부분에 많습니다. 국물로 쌀뜨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죠. 쌀을 씻고 난 뒤에 그 쌀뜨물을 가지고 이제 국물로 사용하면 맛이 아주 좋죠. 채소의 풋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국물 농도를 높여주죠. 그래서 약간 진하고 맛있게. 맹물보다 잘 상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맹물보다 잘 상하는 것. 이것이 단점이죠. 뜬물을 이용하면 맹물로 하는 것보다 더 잘 상합니다. 맛은 좋은데 효소작용으로 채소의 조직을 부드럽게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이용해서 국물을 끓이면 맛은 있는데 다른 국물보다도 잘 상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맑은 육수를 내기 위해 고기 육수를 끓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래 끓인다. 오래 끓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오래 끓이면 국물이 어떻게 된다? 탁하게 된다. 맑은 국물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맑은 육수 그랬죠. 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 맞습니다. 끓어 올라올 때 불순물은 걷어줍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끓인다. 맞습니다. 잡내 제거를 위해서요. 너무 오래 끓이면 국물이 탁해집니다. 오래 끓인다. 장시간 오래 끓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이나 전골, 편육 등 오래 끓여야 하는 음식을 사용할 때 소고기 부위를 오른 거, 오래 끓여야 되는 거, 좀 질긴 걸 사용해야겠죠. 사태살이죠. 양지살이나 사태살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전골, 편육 등 오래 끓여야 하는 음식을 할 때는 사태, 양지머리 등과 같이 질긴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익혀서 이것을 이렇게 꼬치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익혀서. 하나하나를 익혀서 꼬치에 끼운 후에 다시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와 달걀물을 씌워가지고 다시 지진다. 여기다가 달걀물 같은 것을 입혀가지고 다시 지지는. 그러니까 한번 익혀가지고 여기다 끼운 다음에 다시 달걀물을 입혀서 다시 한번 지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짐 누름적이라고 한다. 지짐 누름적. 그래서 누름적 그렇게만 나오면 재료를 익혀서 꼬치에 끼운 것 그것이 누름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달걀물을 입혀갖고 다시 한번 지졌다 그러면 지짐 누름적이 됩니다. 산적은 어떻게 합니까? 산적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재료들을 끼우는데 어떻게 해요? 익히지 않은 재료를 끼우는 거예요. 생것을 끼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굽는 거예요. 이게 산적이에요. 산적은 재료를 양념을 하죠. 익히지 않고 생것으로 꼬치에 끼워서 그 다음에 석쇠나 팬에 익히는 거, 굽는 거. 이것이 뭐냐면 산적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지짐 누름적은 익혀서 끼운 다음에 그냥 끼워 놓으면 뭐죠? 이게 누름적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달걀물 같은 걸 입혀갖고 다시 지지면 지짐 누름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을 만들 때 달걀과 밀가루, 맵쌀가루, 찹쌀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이건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점성. 달걀 같은 거 넣고 하는 게 다 점성. 그렇지 않으면 전이 부스러지니까. 전을 도톰하게 만들 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한다. 이런 용도도 있죠. 도톰하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한다. 그렇죠. 이 용도로는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은 달걀과 밀가루, 맵쌀가루, 찹쌀가루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건 점성을 높인다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걸로 봐야 합니다. 전의 모양을 잡고 점성을 높이고자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합니다. 달걀과 밀가루, 맵쌀가루, 찹쌀가루를 넣었다는 것은 점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다. 그 외의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점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국, 탕을 담는 그릇과 그릇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우선 정답부터 한번 보죠. 오지 그릇, 잿물을 입히지 않고 이 부분이 틀렸죠. 오지 잿물을 입히는 것이죠. 오지 잿물을. 오지 그릇은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 놓고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에요. 오지 그릇은 오지 잿물을 입히는 것이다. 유기 그릇은 노쇠로 만든 그릇으로 보온과 보온행 향균 효과가 있다. 맞고요. 뚝배기, 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토기로 끓이다가 상에 올려도 한동안 식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접, 국이나 숭늉을 담는 그릇. 맞죠. 틀린 것은 4번. 오지 그릇을 잿물을 입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틀린 것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잿물을 입히지 않았죠. 이게 질그릇은. 그러나 오지 그릇은 예, 오진물. 이게 잿물이죠. 오진물을 입혀서 다시 구른 질그릇으로 항아리, 옹배기, 뚝배기, 약탕과 이런. 그래서 오지 그릇은 그것은 잿물을 입힌 그릇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어, 전야, 지짐개, 부침개, 갈납으로 불리는 음식. 전, 전, 전야. 이것도 해보세요. 이게 전이죠. 전야. 그리고 이제 지짐개. 전이 지진 거잖아요. 전 붙인다, 전 지진다. 똑같죠? 납갈납. 그래서 이것은 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유와 전유어, 전야, 전지짐계, 전부침계 3번이 정답입니다. 전이나 적을 만들 때 좋은 생선은 전 만들 때 좋은 생선, 흰살 생선이죠.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민어, 그 다음에 동태, 예, 동태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이에 좋은 것들은 예, 붉은살 생선, 참치 같은 거, 고등어 이런 것들, 고등어 같은 거,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림, 구이와 조림에 좋은 것은 고등어. 네, 여기서 전이나 적을 만들 때 좋은 생선은 그랬으니까 흰살 생선이 되겠죠. 전유 조리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보면요. 밀가루는 재료의 5% 정도로 준비하여 꼭꼭 눌러가며 묻히는 것이 좋다. 꼭꼭 눌러가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적당히 눌러야지 너무 꼭꼭 누르면 좋지 않습니다. 전에서 다 부스러져 버려요. 달걀 푼 것에 소금으로 간을 할 때 너무 짜면 옷이 벗겨짐으로 주의해야 한다. 너무 짜지 않게 해야 되죠.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기름은 발연점 있는 부분, 그렇죠. 콩기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곡류전은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왜냐하면 곡류 자체가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육류, 생선, 채소전은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곡류전은 기름을 빨아들이죠, 이게, 가루가. 그래서 조금 더 넉넉히 두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꼭꼭 눌러가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밀가루는 재료의 5% 정도를 준비해서 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한다? 너무 꼭꼭 눌러가며 묻히지 말고 물기를 가시게 할 정도로 살살 묻힌다. 그래서 살살 묻힌다. 꼭꼭 눌러가면서 묻히지 마십시오. 다 풀어져 버린다.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기름은 콩기름, 옥수수 기름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류 형태에 따른 조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보면요. 여러 가지 채소나 육류에 밀가루를 묻혀 튀겨내는 방법.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죠? 네, 튀겨낸다. 이건 튀김이죠, 튀김. 전류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 지지다, 붙이다. 이런 용어가 사용되죠? 지지고, 붙이고 이런 거. 근데 이거 튀겨내다. 여러 가지 채소나 육류에 밀가루를 묻혀 튀겨냈다 그러면 튀김이지 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전류는 재료를 다져 밀가루와 달걀을 물에 씌워 지져내다. 주재료와 부재료를 꼬치에 깬 다음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서 지져내다. 지져낸 게 전이죠. 다진 재료와 양념, 파, 밀가루, 녹말가루, 달걀 등을 섞어 붉은 거 납작하게 붙이다. 이렇게 붙이고 지져내고 이런 게 전이지. 아예 그냥 기름에 넣고 튀겨냈다 그러면 튀김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이 아니죠. 3번입니다. 재료를 익히지 않고 바로 무친 나물 생채죠. 바로 무칠 나물 생채입니다. 국물이 없도록 조린 음식으로 국물에 녹말을 풀어서 윤기나게 만드는 조리 방법. 예, 거의 국물이 없도록 졸인 다음에 약간의 국물 맛이 남았을 때 여기다가 뭘 넣어요? 예, 녹말가루. 그럼 이 녹말가루가 다 이제 국물을 걸쭉하게 다 만들어버렸죠. 국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 국물이 하나도 없이 조리는 이 상태, 요걸 초라고 그래요. 초. 국물이 없도록 조린 음식으로 국물에 녹말을 풀어가지고 윤기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음식을 초라고 한다. 초조리 시 맛을 좋아하는 조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부터 보면요. 넣는 순서. 전에도 말했지만 설이 다가오면 좋은 소식이 고향으로부터 온다. 설 소식이라고 그랬죠. 설탕, 소금, 식초의 순으로 넣어야 합니다. 넣을 때. 그런데 여기서 소금을 맨 먼저 넣는다 그래서 틀렸죠. 설 소식으로 넣어야 한다. 설 소식.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요. 남는 국물의 양을 10% 이내로 하여 간이 세지 않도록 한다.
초. 재료의 크기와 쓰는 모양에 따라 맛이 좌우되므로 일정한 크기 맞죠? 양념을 적게 써야 식재료의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소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초 만들기 요령으로 틀린 것은 재료의 크기와 모양을 자유롭게 썰어. 이게 틀렸죠? 어떻게 해요?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썰어. 이렇게 돼야 돼요. 크고 적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이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양념은 너무 세지 않게 해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라. 남은 국물의 10% 이내로 하고 나중에 녹말로 농도를 맞추어서 이제 국물이 하나도 없는 짜잘짜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생선은 조림장에 끓으러 넣어야 생선이 부서지지 않고 생선을 넣고 끓일 때까지 뚜껑을 열고 요리해야 비린내가 적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생선의 크기와 모양은 일정해야 한다. 재료의 크기와 모양은. 조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부터 보면요. 조림의 간은 위아래가 다르다. 위아래가 동일해야겠죠. 간이 위아래가 동일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조림은 어떻다고요? 국물을 먹으려는 것보다 국물 맛이 재료에 들어가고 이 재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재료의 맛을 들게 하는 것이다. 맞죠? 조림은 재료를 큼직하게 썬 다음 간을 해서 약한 불에 오래 졸인 것 맞습니다. 다른 조리법보다 간이 세기 때문에 저장성이 높다. 짭짤하니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을 부칠 때 사용한 재료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보면요. 섭산적처럼 재료를 다져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고기의 힘줄이나 지방을 그대로 살려준다. 이게 틀렸죠. 힘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내야 돼요. 거기에 또 기름 덩어리 이거 함께 다져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해내야 돼요. 이게 실기 볼 때는 이거 힘줄 제거 안 하고 다지거나 지방 제거 안 하고 다지면 전부 다 이게 감점 처리됩니다. 반드시 힘줄 제거하고 기름도 할 수 있는 한 다 제거한 다음에 다져야 돼요. 섭산적 자체가 다져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다지지 않고 소고기 힘줄이나 지방을 그대로 살린다니까 틀렸고요. 고기와 해물은 익으면 수축되기 때문에 다른 재료 약간 크게 썰어야 돼요. 이것도 맞습니다. 적게 썰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오그라들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져요. 두부는 어떻게 해요? 물기로 짜가지고 으깨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맞아요. 꼬치용 고기 부위는 살코기 부위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섭산적과 같이 재료를 다져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고기 힘줄 부위나 지방 기름 부분은 제거하고 곱게 다져야 합니다. 볶은 음식을 식기에 담아낼 때 담아낸 알맞이요. 그렇죠. 이건 7, 80%에서 담아요. 7, 80%. 네, 장아찌나 젓갈 같은 경우는 50% 수준. 그래서 반절 정도 찬 수준에서. 그러나 볶은 음식 같은 경우는 7, 80% 수준에서 담아냅니다. 인류 역사상 불을 사용하는 화식 중 가장 먼저 발달된 거 구워서 먹었죠. 구워서. 구이죠. 예, 볶음이나 밥짓기, 무침 이런 거 못해 먹은 선사시대에도 불에다 구워 먹을 줄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구이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장을 발라. 유장이란 게 이게 그 기름하고 간장하고 섞은 그 유장을 발라 초벌구이를 할 때 살짝 익힙니다. 맞습니다. 유장을 발라 초벌구이를 한 후 다시 굽는 것을 2번 구이라고 한다. 틀렸어요. 2번 구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재벌구이, 다시 굽는다 그래갖고 다시 해서 재벌구이라고 합니다. 구이는 달궈진 팬을 사용해야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실기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점이 들어갑니다. 달궈진 팬을 사용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고온으로 가열 시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약한 불에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구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틀린 거. 유장을 발라 초벌 구이를 한 다시 굽는 것은 2번 구이가 아니라 재벌 구이다. 참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이 물질은 참기름에는 들어있고 들기름에는 들어있지 않은 물질. 참기름에는 들어있는데 들기름에는 없는 물질이 있죠. 리그난입니다. 그래서 참기름 속에는 들어있는데 이 리그난, 이 참기름 속에서 산패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들기름에는 이러한 리그난이라는 이러한 성분이 없다. 육류, 생선류, 어패류, 채소류를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익힌 다음에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이거 뭐 수없이 나오죠.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는다. 뭐죠? 숙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숙채 조리 중 끓는 물에 데쳐서 무치는 요리가 아닌 것은 끓는 물에 데쳐서 무치는 요리가 아닌 것은 콩나물 끓는 물에다 데치죠. 호박나물 어떻게 하나요? 호박나물 만들 때 호박나무는 볶잖아요. 볶음 기름 넣고 볶아서 먹죠. 그래서 무치는 요리가 데쳐서 무치는 요리가 아닌 것은 그러면 호박나물이 되겠네요. 시금치나물 끓이죠. 쑥갓나물 끓여서 무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호박나물은 소금간을 해가지고 기름에 볶는 요리다. 그래서 데쳐서 먹는 요리가 아니죠. 볶는 요리다. 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하여 꼬치에 끼워 누르면서 지진다. 재료를 양념하여 꼬치에 끼워 누르면서 지진다. 글쎄요, 이거는 산적은 옷을 입히지 않고 굽는다. 산적은 익히지 않은 재료를 양념하여 끼워 굽는 것이다. 재료를 꼬치에 끼울 때는 처음 재료와 두 번째 재료가 같아야 한다. 틀린 것은 그냥 눈에 띄었죠. 4번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재료를 꼬치에 낄 때는 꼬치에 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소고기를 끼웠다 그러면 뭐 당근 끼고 뭐 끼고 뭐 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끼는 것도 이 소고기를 낀다. 이게 처음 재료와 마지막 재료는 같은 재료라 해요. 같은 재료. 동일해야 된다. 근데 처음 재료와 두 번째 재료가 같다.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분명히 4번이고요. 나머지는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하여 꼬치에 꿰어 누르면서 지진다. 이 부분도 조금 그러긴 한데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적은 옷을 입히지 않고 굽는다. 이건 분명히 맞는 표현이고요. 산적은 익히지 않은 재료를 양념하여 꿰어 굽는 것이 이것도 분명히 맞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조금 그러긴 한데 이 문제로 보면 이것은 맞다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틀린 것은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재료를 꼬치에 꿰일 때는 처음 재료와 두 번째 재료가 같아야 한다가 아니라 마지막 재료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리거나 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부분을. 볶음 조리 시 사용하는 양념 중 매운맛을 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늘도 매운맛 내고 겨자, 고춧가루 다 매운맛을 내죠. 그러나 매실청은요. 달고 시지 매운맛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볶음 조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달궈진 팬에 장시간 볶으면 원하는 질감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장시간 볶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볶아내야겠죠. 넓은 팬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맞습니다. 소량의 기름을 이용해 팬에서 익히는 조리법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완성된 재료는 재빨리 팬에서 내려놓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달궈진 팬에 너무 오래 볶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볶는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틀린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숙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숙체, 즉 삶아냈다, 또 데쳐냈다 이런 말인 거죠. 부드러운 식감을 준다. 맞습니다. 삶아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쪄서 사용하는 것도 숙체가 맞아요. 소금에 절인 경우 쪄서 사용한다? 소금에 절인 경우 쪄서 사용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소금에 절였는데 쪄서 사용한다. 이 말은 분명히 틀린 지문은 분명해요. 틀린 지문이. 채소를 삶거나 데쳐서 양념에 묻히거나 그런 것까지 양념하는 반찬. 여기 이제 숙체인데 채소를 소금에 절인 경우에는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 그러면 이것은 찌지 않고 볶아서 사용한다. 소금에 절인 경우에는 볶아서 사용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단맛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맛 결정은 일반 성분 중 수분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가장 중요하다. 단맛이 좋으려면 물 조절을 잘해야 돼요. 너무 대거나 너무 질어도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물 조절을 잘 해서 물 분량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단백질 함량. 단백질 함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쌀이 맛이 좋은 쌀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탄수화물 함량이 큰 것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 단백질 함량이 높은 쌀이 맛있는 쌀.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예요. pH 7, 8 이때 밥맛이 좋고 외관이 가장 좋다. 맞습니다. pH 농도가 7, 8일 때 산성이 높을수록 밥맛이 나빠지면 여기도 맞아요. 0.03%의 약간의 소금을 치면 밥맛이 좋아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지나치게 건조된 쌀은 갑자기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불균등한 팽창을 하고 조직이 파괴되어 질감이 나빠진다. 지나치게 건조한 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물 조절과 무엇보다도 단백질이다. 탄수화물 아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함량과 단백질 함량입니다. 한식은 밥을 주식으로 하는 상차림으로 3첩, 5첩, 12첩 뭐 이렇게 반상으로 나눈다. 첩수에 들어가는 것은 이 첩수에 들어간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반찬이라고 반찬. 근데 반찬에서 김치는 빠는다. 그러니까 밥하고 국도 빻고 초간장, 김치 다 빻죠? 반찬. 4번입니다. 소고기를 도톰하게 저며 부드럽게 연육한 후 양념하여 굵기를 반복해서 만든 음식은 소고기를 도톰하게 저며 부드럽게 연육한 후에 양념을 해서 굽기를 반복. 그러면 장포육이. 소고기를 두툼하게 저며 부드럽게 연육한 후 양념해서 굽기를 반복했다. 장포육. 떡국, 밥, 국수 등을 담는 그릇으로 유기재질이며 뚜껑이 없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그릇의 명칭. 밥을 담는데 뚜껑이 없다는 거예요. 뚜껑.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밥소라라고 그러지 않나요? 밥소라? 저도 좀 그런데 밥소라입니다. 떡국이나 밥을 담으니까 뭐 밥자는 들어가겠죠. 이게 없어요. 이게 뚜껑이
요 위를 닫는 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이게 소라죠. 그래서 닫는데 유기재질이고 뚜껑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밥소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소고기 부위 중 어느 부위에 대한 설명이냐. 등심과 이어졌다. 그냥 소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등심이잖아요. 등심과 이어졌다. 그러면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안심을 에워싸고 있다. 여기 안심이 여기 있는데, 안심이 여기 있는데, 안심을 에워싸고 있다.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다. 스테이크, 로스구이, 샤브, 불고기 등에 안 맞다. 이게 지금 뭘 말하자면 체크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크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체크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부위를 보면 여기가 등심이죠. 등심과 이어져 있고 여기 안심이죠. 이 안심을 에워싸고 있다. 여기 있는 이 살, 이걸 말하는 이게 채끝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둔부고요. 여기가 사태, 여기가 이 부분, 여기가 사태. 여기가 양지, 이 부분이 이제 갈비가 되겠죠. 한국의 상차림으로 품상이라고 해서 접대용 정도가 되려면 몇 첩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5첩 이상. 5첩 이상의 반상. 그래서 접대용이다 라고 하려면 밥 빼고, 국 빼고, 간장 같은 거 빼고, 김치 빼고, 반찬이 5개 이상. 5첩 반상 이상. 이걸 가리켜서 접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첩 이상의 반상. 국이나 탕을 끓일 때 양념장을 넣고 거품이 올라오면 하는 행동. 바로 걷어낸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예, 한 소끔 끓인 후에 걷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양념을 넣었는데 불을 끌어올리면 양념이 다 거품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양념이. 이제 바로 걷어내버리면 양념이 하나도 배이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걷어내지 말고 좀 놔뒀다가, 예, 그렇죠. 양념이 빠져나간 다음에 한 소끔 끓인 후에 그 다음에 걷어내는 거. 이것이 맞아요. 내버려 둔다. 이것도 틀렸죠. 채소를 넣는다. 바로 넣는 것도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바로 걷어내면 양념장이 배이지 않고 다 빠져나와서 안 된다. 한 소끔 끓인 다음에 걷어내라. 다음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소고기의 구수한 맛은 주로 뭐죠? 이노신산이죠. 이것은 소를 도살한 후 뭐 정도에서 약 10일간 보존하는 숙성기간에 다량 생긴다. 온도는 몇 도 정도요? 예, 4, 5도 정도. 한 10일간 숙성시키면, 예, 숙성될 때 이제 맛이 이제 가장 좋을 때죠. 그래서 이노신산과 4, 5도 정도. 그럼 정답은 한 2번이 되겠네요. 이노신산인데 이것은 소를 도살한 후 4, 5도 정도에서 약 10일간 보존하는 숙성기간 중에 다량 생긴다. 전을 부칠 때 주의사항으로서 틀린 거. 곡류는 다른 전보다 기름을 좀 더 먹죠. 넉넉히 둘러줍니다. 전을 지질 때는 달궈진 팬에 재료를 올려야 전의 기름이 적게 흡수된다. 맞습니다. 전은 기름이 많이 흡수되므로 한 면만 오래 익힌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양쪽을 다 익혀야지 한 면만 익혀야지 되겠습니까? 달궈진 팬에 약한 불로 지진다. 맞습니다. 이런 건 정답 찾기가 뭐 전혀 어렵지 않죠. 볶음 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팬을 달군 후 소량의 기름을 넣고 볶는 것이 좋습니다. 볶음 조리는 팬을 달군 후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하는 것이 볶음 조리는 좋습니다. 볶음을 할 때는 큰 냄비보다 바닥면이 좁은 냄비를 사용하는 게 좋다. 틀렸죠. 바닥이 넓어야 고루 익죠. 고루. 볶음을 할 때 강한 불로 시작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약불로 가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닥면이 넓은 팬이 좋다.
조림 또는 볶음을 할 때는 작은 냄비보다는 큰 냄비를 사용해서 바닥에 닿는 면이 넓어야 재료가 균일하게 익고 양념장이 골고루 배어들어 맛이 좋아집니다. 산모의 젖을 많이 나오게 하고 산모의 젖, 해독작용이 있고 체내 알코올 배설에 이뇨작용으로 숙취를 완화하고 위장에 좋고 팥죽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은 어떤 죽이냐 하면 팥죽이다. 잣죽은 신경통 및 자양강장에 좋고 호박은 부종에 좋고 당귀, 홍화죽은 중풍 예방에 좋고 여기 잣죽은 신경통, 호박죽은 부종, 당귀, 홍화죽은 중풍 예방에 좋다. 근데 팥죽은 여기 있는 이런 거요. 숙취해소, 위장에 또 해독작용, 산모의 젖.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문제들에서 이건 나온 적 있죠. 산모의 젖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죽이 뭐냐? 팥죽이다. 멸치볶음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 사용하는 이유. 소독하는 전처리 과정.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비린내 제거. 이것도 맞습니다. 딱딱하지 않게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바로 기름 넣어서 볶아버리면 딱딱하죠. 기름 없는 다이어트 멸치를 만드는 다이어트 멸치 만들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볶음 재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시마는 붉고 잔주름이 있는 다시마는 이거는 하품이야, 하품.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품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다시마가 두툼하고 두껍고 그 다음에 약간 검어야 돼. 검은빛. 두껍고 검은빛이 나야 상품 좋은 거고 붉고 잔주름이 많다 그러면 이건 하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미지근한 물에 호박을 오래 불리면 볶음 조리 후 식감이 나빠진다. 맞습니다. 호박 오가리는 늙은 호박을 가리킨 호박을 건조시킨 것이고 호박 고지는 애호박을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생다시마는 7월에서 10월이 제철이며 건조다시마는 1년 내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붉고 잔주름이 많다. 그러면 하품이고 검고 두껍다. 그러면 다시마는 상품입니다. 밥의 조리 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밥이 조리가 되려면 먼저 온도가 상승해야 돼요. 온도가 상승하다 보면 막 밥알들이 날아다니죠. 나를 빗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들끼리 붙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져가면 이제 이 증기가 서로 쏘는 시기가 있죠. 증기로서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뜸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상승기 오르면 이제 속에서 지들끼리 날아다니는 비등기 그래가지고 드디어 정착하면서 서로 간에 달라붙죠. 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증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증기로서 찌는 거예요. 여기는 찌는 단계. 마지막에는 이제 뜸들이기. 그래서 온도 상승기, 비증기, 증작이, 뜸들이기. 이런 순서가 되겠죠. 10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색 양배추, 가지 등 적색 채소를 조리할 때 색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색을 조절하기 위한 자색 양배추 또 가지 이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한 답을 먼저 보면 뚜껑을 덮고 소량의 조리수 뚜껑을 덮고 소량의 조리수를 사용한다. 그 나머지는요. 다량의 조리수 이런 건 다 틀린 거죠. 맞는 답은 뚜껑을 덮고 소량의 조리수를 사용한다.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그대로 눈도장 찍어둡시다.
생체의 의미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장, 고추장, 겨자, 식초 등을 이용해 새콤달콤한 맛을 낸다. 예. 다른 조리 방법보다 영양소 손실이 적죠. 생체니까. 식재료 본연의 모습을 살린다. 주재료는 육류를 사용한다. 생체인데 주재료 육류를 사용한다. 생체면 생체가 주재료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재료는 채소류이고 육류 또는 해산물 등을 함께 섞으면 이건 부산물은 되겠죠. 주재료는 채소류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빙초산 또는 초산을 물로 희석하여 식초산이 3, 4%가 되도록 한 식초의 명칭.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식초를 말한 거죠. 빙초산 또는 초산을 물로 희석해서 식초산이 3, 4%가 되도록 한 식초의 명칭. 합성식초입니다. 혼성식초, 양조식초, 사과식초 받으시고요. 볶음 재료 중 곰포, 해태로도 불리며 황갈색 또는 흑갈색이 2, 3년생 갈조류. 곰포라고도 하고 해태라고도 하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다시마를 얘기하는 거죠. 2, 3년생. 그러면 다시마. 곰포 또는 해태라고도 불립니다. 다시마입니다. 다음 중 삼합초의 재료가 아닌 것은 삼합초, 해삼, 전복, 소고기를 넣고 만든 재료입니다. 삼합초는 홍합, 전복, 해삼을 양념한 소고기를 모두 합쳐서 조린 음식. 그것을 삼합초라고 한다. 꽈리고추는 안 들어간다. 10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김치를 잘 담그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치에 꽃소금 사용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네. 굵은 소금.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유산균은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김치를 부패시키는 균은 산소를 좋아하므로 꼭 밀폐시켜야 돼요. 저온에서 온도 변화 없이 저장해야 유산균이 맛있는 성분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꽃소금 사용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홍합의 영양소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 소고기보다 10배가 많냐? 홍합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소고기보다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무엇도 풍부하다. 타우린. 그래서 비타민 A가 소고기보다 10배가 더 많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타우린 함량도 풍부하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 속에 들어있는 뭐? 디아스타제. 소화를 촉진하는 거 이게 디아스타제. 무 속에. 무엇하는 식물성 석류가 변비를 개선하며 장내 노폐물을 청소하느냐. 변비 개선 장내 노폐물 청소. 리그닌. 그래서 소화를 촉진하는 디아스테조와 그다음에 변비 등을 낫게 하는 리그닌이 들어있는 거. 무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육수에서 향신료 역할. 이 향신료는 이미 주어진 맛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것이지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러한 표현이 있죠. 향신료라든가 첨가제가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 이러한 용어는 다 틀립니다. 정답은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거 그럼 2번인데 육수를 만들 때 향신료를 넣는 것은 불쾌치,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또 소화 효소를 돕고 어떤 것을 강장하게 해서 활성화하고 소화를 촉진하고 정장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걸로 향신료는 맞아요. 곰팡이나 효모의 발생, 부패를 억제하는 거, 균을 억제하는 거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향신료가.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 나오더라도 향신료의 역할 또는 식품 첨가물의 역할이 새로운 맛의 창조,
새로운 맛 창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육수를 낼 때 대파는 통째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요리 시 대파는 부분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대파 뿌리, 잡내 제거, 이거 같이 넣고 하는 경우 많죠. 잡내를 제거 효과가 있어 동치미 담길 때도 쓰고요. 국물 낼 때도 사용한다. 맞습니다. 찌개나 육수에는 대파의 푸른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흰 부분은 양념 할 때 이 흰 부분을 사용하죠. 양념으로 사용할 때는 대파의 흰 부분을 다져 이용하면 깔끔하다. 맞습니다. 깔끔한 국물을 낼 때는 대파의 흰 부분을 사용해서 국물 낼 때는 푸른 부분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볶음 조리는 다른 조리법보다 화력이 중요하다. 센 불로 해야 돼요. 센 불로 짧게. 강한 불에 조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죠.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영양분도 많이 손실되죠. 화력이 약하면 맞는 거죠. 화력이 약하면 채소의 식감이 좋지 않다. 오래 하면 그렇죠. 뻐셔지고요. 질기죠. 화력이 약하면 조리 과정 중 식재료 본연의 색도 변합니다. 맞습니다. 화력을 강하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건 틀렸어요. 어떤 게 영양소가 화력을 강하게 하고 그런데 시간을 짧게 하면 이것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적다. 강한 불에서 짧게 볶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막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력을 강하게 해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이거는 화력을 강하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그랬으니까 짧게 하면 돼요.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탕에 쓸 육수를 끓이는 통에 대한 설명. 통.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스테인리스 통은 한식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루미늄 통은 환영해요. 열 전도율이 빠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스테인리스 통 S, X, 알루미늄 통 O. 육수를 끓일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통은 뭐라고요? 스테인리스 통. 가장 좋은 통은 뭐라고요? 바닥이 넓고 두꺼운 알루미늄 통. 그래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찾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더기는 국물의 3분의 2 정도가 좋으며 궁중에서 찌개를 일컫는 말. 국물의 3분의 2 정도가 건더기예요. 건더기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궁중 밖에서 찌개라고 하는 거를 궁중에서는 상놈들이 쓰는 일반인들이 쓰는 찌개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궁중에 쓰는 말은 이걸 조치라고 있죠.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찌개라고 하는데 궁중 안에서는 좀 고상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치라고 한다. 같은 말입니다. 찌개나 조치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짐이 국 전골에 대해서는 아래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김치 산패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김치가 산패된다. 김치의 주재료 및 부재료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에 그렇죠. 산패될 수 있겠죠. 변질되는 거예요. 김치의 저장 온도가 높거나 소금 농도가 낮은 경우 이 경우도 산패될 수 있죠. 김치 발효 마지막에 곰팡이나 효모에 오염된 경우 이런 경우도 산패될 수 있어요. 배추를 절인 후에 수분을 많이 제거했다. 수분 많이 제거했다고 산패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조림의 조리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찬물에 고기를 넣으면 육즙이 흘러나오고 고기의 맛이 덜하다. 샐러리나 미나리 같이 향이 나는 채소를 넣어 조리한다. 부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빨리 상함으로 유의한다. 고기와 간장을 먼저 넣으면 고기가 질겨진다. 장조림의 조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한번 답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샐러리나 미나리 같이 그렇죠. 이 장조림이든 국이든
이런 것에다가는 향이 많이 나는 걸 쓰면 안 돼요. 이 향이, 예, 이게 부재료인데, 이 부재료가 이 원재료의 주재료의 맛을 다 병켜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부재료, 샐러리나 미나리 같은 이러한 것은 그 채소를 조리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향이 많아서 이런 것은 부재료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고요. 찬물에 고기를 넣으면 육즙이 흘러나와 고기의 맛이 덜하다. 아, 장조림할 때. 그렇죠. 장조림할 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부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유의한다. 예, 맞습니다. 고기와 간장을 먼저 넣으면 고기가 질겨진다. 고기와 간장을 먼저 넣으면 고기가 질겨진다. 이 표현도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장조림에 샐러리나 미나리 같이 향이 너무 강하고, 예, 그렇죠. 또 물은 채소죠. 이런 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부 물러져 가지고 질퍽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1년의 연재 문제풀이는 이것으로서 일단 마감을 짓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전자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댓글란에 주소에 오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